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2월 24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 중간에 뭐 좀 우물처럼 쭉 많이 팠다가 다시 좀 오후장에는 돌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래도 뭐가 됐든 좀 상승 마감으로 하다 마무리를 지어준 상태이긴 한데, 자,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크게 볼 부분은 없죠. 그냥 지수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정 구간에서 조금 자리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고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황이 좀 어떻게 움직이냐, 이 부분 플러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. 대신에 외국인, 그래도 요즘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잦아들고는 있어요. 분명히 1월 달부터 1월 2월 초 이때는 뭐 하루에 2천억 5천억 뭐 계속 사면서 뭐 1조 가까이도 사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, 최근 이제 일주일 정도부터는 뭐 2천억 3천억 팔았다가 뭐 한 600억 뭐 찔끔 샀다가 찔끔 사고 또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1월, 2월 중에 샀던 물량 대비해서는 이제 좀 움직임이 작아졌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, 아직 얘네들이 막 진짜 일방적으로 시원하게 막 쏟아내고 밑에서 산 거 막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 거는 다행이긴 한데, 이게 이제 언제 그쪽으로 바뀔지, 요 부분에서 얘네들이 막 또 시원하게 쏟아내지만 않는다면은 지수는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 요 구간에서 조금 뭐 오락가락 하면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주겠죠. 여기서 외국인이 좀 또 사고 하면은 살짝 좀 더 올라가는 거고, 뭐 당연한 거긴 한데, 일단은 요 부분 좀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주간 일정도 특별한 거 없고, 어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됐죠. 자, 그래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, 지금 진짜 시장의 테마가 계속 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AI가 끝나질 않아요. 뭐 지구 끝까지, 뭐 우주 끝까지 지금 계속 돌파하고 넘어갈 그런 모습이긴 한데, 그래도 테마 자체에 새로운 좀 뉴스보다는 계속 보던 거. 그리고 뭐 연준은 멈추지 않는다. 뭐 미국 금리 뭐 6월 달까지 5.5% 올릴 수도 있다.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연준이 2월 4.75, 5월, 3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올 텐데, 지금 뭐 빅스텝 이야기가 슬쩍슬쩍 있기는 하죠. 뭐 0.5%, 뭐 0.25 올리면 5%인 거고, 0.5% 올리면은 5.25인데, 일단 5%는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뭐 이런 SM 인수 이슈 자체는 일단 3월 6일 주총까지는 좀 계속 지켜보자. 그래서 SM CNC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매력적인 자리, 요 구간을 좀 지켜줬으면 베스트이긴 한데,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까지 또 슬쩍 내려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위에 구간은 지켜주지 못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이슈 되면서 여기서 좀 강한 저항, 엄청 아침에 갭 뜨고 슈팅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저항 맞고 요런 구간까지 지금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SMCNC는 이제 슬쩍 매력 있는 자리, 요 앞에 이제 전고점이기도 하고 요런 구간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, SM 같은 경우도 수급 자체는 뭐 지금 조금은 더 기타 법인이라던가 뭐 사모펀드가 시원시원하게 사줬으면 좋겠는데, SM은 일단 5일선 밑으로 깨졌다가 또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SM 시리즈 계속 묶어서 보게 될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어제 뭐 비대면 진료 이거 넘어가고, 지금 저출산이 어제 시간에서 좀 강했죠. 저출산 같은 경우. 그래서 저출산 관련 주들 지금 오늘도 좀 봐야 되나 싶기는 해요. 뉴스들이. 그래서 저출산이 사실 엄청 새로운 신선한 이슈는 아니죠. 매년 계속 저출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항상 부각되는 이슈 중에 하나,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, 이게 뭐 당연히 그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, 로투세븐에다가 삼성출판사,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
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, 일단은 제로투세븐 어제 시간에 상가하고,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밑에서 추세 자체는 계속 좀 좋기는 해요. 네, 얘가 뭐 회사가 좀 실적이 탄탄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은 이렇게 좀 그 저출산 관련주 이거 외에도 뭐 또 갑자기 튀어나오겠죠. 꿈비는 일단 신고가 좀 계속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, 그래서 저출산 이슈가 지금 어제 밤중에 뭐 60년 만에 인구 감소 충격, 이거는 원래 중국에 있기는 한데 이제 기자분이 뉴스 제목을 조금 다르게 바꾸지 않았나. 근데 일단 중국 각지에서 현금성 출산 장려책 뭐 이런 식으로 갖다 항저우 세자녀 가정 미만이한 준다. 그 다음에 삼성도 해외로 떠나야 할 판. 우리나라는 일단 저출산이 OECD 국가에서 거의 최저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출산 제약 눈앞에 다가왔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, 뭐 사실상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저출산이라는 게 뭐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,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하죠. 저출산으로 갔다가 뭐 국가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진짜 해외처럼 뭐 집 사는데 대출 받고서 뭐 자녀 둘째 뭐 셋째 이렇게 나오면서 좀 대출 뭐 감면, 얼마 전에 나경원이 그런 내용을 어필을 했었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진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.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뭐 갑자기 단숨에 해결되고 그러진 않겠지만,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계속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 지원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정치 테마는 보던 관점 그대로, 여기 이제 27일 다음 주 정말 다가오기도 하죠. 27일 표결 합의, 그 다음에 민주당 위기 속에 6월 귀국 몸풀기 들어간 이낙연.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반사이익은 김동연, 이낙연 관련주, 그 다음에 여당은 안철수, 김기현 관련주,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겠다. 그래서 뭐 안철수 관련주랑 써니전자 안내, 그 다음에 나무기술, 남성 이렇게 있고, 이낙연 관련주는 뭐 6월달 돌아온다 싶으면 한 4월, 5월 이때쯤 좀 어떻게 움직이나 볼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주연택배부터 해서 남아토건이 좀 튈 때는 잘 튀기도 해요. 남선 알미우, 남선 알미늄 시리즈 이렇게 좀 폭 넓게. 그 다음에 3월 14일 그 유럽 EU에서 핵심 원자재법 발표 예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, 그 다음에 뭐 리사이클링 뭐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, 요거 플러스 뭐 현대차 그룹 미국에서 첫 전기차 생산 시작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저거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은 안 됐습니다. 그래도 핵심 원자재법에 대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지금 쳐내는, 그리고 중국이 또 그게 있더라고요. 러시아의 속속 그 국경 개방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러시아, 중국 vs 유럽, 미국 플러스 유럽, 서방 vs 지금 러시아, 중국, 이런 연합 느낌으로 갔다가 경쟁 구도가 좀 계속 대립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자, 그리고 기업 가치 1조 되어 온다, 뭐 휴맥스 모빌리티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좀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그때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은 뭐 토큰 증권 이것도 눈은 계속 좀 둡시다. 이게 정책적으로 갔다가 언제 뚜렷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일단 갤럭시아 시리즈, SM 머니, 그 다음에 SK증권, 뭐 제주은행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메인 테마 느낌처럼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.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런 정책 도입 언제 좀 디테일하게 진행되냐,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이제 종전, 휴전, 회담에 대해서 이것도 계속 관점은 똑같이, 중요한 거는 일단은 눈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건 튀르키예 재건. 튀르키예가 지금 근데 아직 계속 여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여진이 있는 거는 같은데, 여진이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튀르키예 정부에서도 어필을 했던 대로 이번 달 내로 지진 피해 10개 도시 재건 시작하겠다,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
재건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 뭐 전쟁으로 무너진 거를 다시 짓거나 뭐 자연재해로 무너진 걸 다시 짓거나 결국에는 똑같이 재건이죠. 다시 건축을 하는. 그래서 요 부분에 재건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. 그다음에 어제 그건 있죠. 어제 유엔에서 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.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서 러시아군 철수 결의안 채택. 물론 이게 뭐 강제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요거를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하나. 이거는 이제 좀 두 가지가 있겠죠. 요거에 대해서 뭐 진짜로 러시아가 당연히 받아들일 일은 없겠지만 뭐 좋게 반응을 해가지고 재건 시장이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발. 지금 계속 서방 국가 vs 러시아, 중국 이런 대립 구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이 러시아 경제적으로 다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세계적인 규제가 좀 안 먹히죠.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철수.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걸 또 하면은 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또 뭐 천연가스 뭐 수출 규제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원유 등등 물론 이제 제한을 다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움직이면서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식량주가 좀 해치 테마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은 러시아 관련 해치 테마 일단 대표적인 건 최근엔 좀 식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식량, 원유, 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 그래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이 좀 지나가서 테마성으로는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폭넓게 봐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최근에 이제 뭐 고려산업부터 해가지고 한일사료 이런 애들이 좀 밀리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어떻게 반발을 하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전쟁은 좀 언제 끝날지 진짜 이제는 궁금하기는 해요. 그래도 데모, 유신, 뭐 현대해보다임 등등 여기도 뭐 차트 관점은 계속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 일단 재건 이슈가 언제 좀 부각되는지 그다음에 애플페이는 이르면 3월 지금 점점 키워드가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애플페이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부각이 되나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전저점을 깨고 또 수요일적 또 밑골이 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. 하잉크 코리아는 이상하게 8,000원에서 잘 버티긴 하는데 나는 한정통, 하잉크 코리아, 에이텍 TN 이렇게 세 개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AI, 구글, 뭐 알리바바, 뭐 엔비디아, 지금 뭐 네이버에서도 GPT, 챗 GPT, 뭐 다음 달 사람은 뭐 출시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내용도 있고, 결국 대부분 IT 업종에 좀 엮여 있는 것들은 다 좀 챗봇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투자를 한다거나, 뭐 아니면은 개발을 한다거나,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붙고 있어요. 그리고 정부 정책, 어제 문체부,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정부 정책 플러스 MWC 2월 27일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SKT 초거대 AI 그 다음에 뭐 에이다 이런 것 등을 미래기술 좀 전시를 하겠다. 요 키워드도 있고 4월 국산 AI 반도체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 그 다음에 6월에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 어제 이제 문체부에서는 코리안 우리 한국형 GPT 뭐 개발하겠다, 지원하겠다 요 내용이 좀 있었죠.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14% 정도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. 자, 그래서 AI는 뭐 진짜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되고, 뭐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MDS, 뭐 콤텍 시스템, 나무기술, DSC,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죠. DS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계속 좀 눈은 가지 않나. 그래서 MDS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, 코맥스,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SKT, 아이다 요 내용으로 갖다가 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. 그 다음 KT 시리즈도 KT 믿음 상반기 중에 출시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 KT IS, CS 얘네들도 움직임이 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뭐 지원 이슈에 대해서 셀바셀스케어가 정말 엄청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얘는 뭐 원격 진료도 엮이고 AI 쪽도 엮이고 하는데 요것부터 해가지고 얘가 잘 가니까 셀바스 AI도 이제 뒤에서
얘가 원래는 처음에 셀바스 헬스케어보다는 더 대장이었죠. 처음부터 치고 올라왔으니까. 근데 거기서 또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주고 있고, 그다음에 솔트룩스, 오브젠,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뼈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, 자,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런 구간 또 다시 부각 돌파하면서 움직이나, 그 다음에 뭐 신고가 위에 있는 솔트룩스,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가는지, 혹은 얘네가 치고 나가지 않더라도 버텨주면서 뒤에서 후발주자들이 움직이나,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 대장격인 애들 플러스 엔비디아 이렇게 묶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3월 1일 마스터 플랜, 전기차, AI, 로봇, 우주,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전략 광물 전쟁,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라기보다는 좀 2차전지 폐배터리, 아까 전에 그 유럽 핵심 원자재법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어보면 되긴 하는데, 일단은 이렇게 좀 폭넓게 테슬라에서도 뭐 2차전지 이슈라던가 인공지능, 로봇 이런 게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갑자기 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는 이제 리튬 관련주 금양이 좀 계속 눈이 가기는 가요. 지금 시간에서 뭐 하락을 하긴 했는데, 얘는 요 구간에서는 지금 일단은 아예 한번 깨지는지, 아니면은 좀 슬쩍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또 버티고 하면은 어느 순간 또 이런 식으로 하다 좀 돌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종목 끼가 워낙 좋아서. 그래서 일단은 금양 필두로 2차전지 섹터들, 에코프로 시리즈, 뭐 LNF, 리튬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는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대장격인 애들이 이제 수급이 조금 이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는 해요. 얘네들이 결국 무너지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 지수 하락은 조금 또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겠죠. 시총이 뭐 한두 푼 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. 그래서 2차전지는 뭐 이런 이슈로 당일 뭐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, 지수랑 연동되는 것도 커서 지금은 좀 날마다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그 다음에 네옴시티 넘어가고, 원전 넘어가고, 뭐 현대차, 기아 뛰어든다, 중고차 시장, 요거 오토엔이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현대차, 중고차 시장 진출 임박 이런 뉴스들, 뭐 요게 이제 뭐 마법의 선처럼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요런 구간에서 요 구간은 건드릴만 하다 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차트이긴 한데, 그래도 여기서 계속 움직임 좀 좋게 보여주긴 하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오토행 계속 좀 눈에 두시면 될 것 같고,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빈약한 건 있어요. 그리고 어제 그 미국 하원이었나? 엊그젠가 해서 디지털 하원이 아니라 하원에서 디지털 화폐 뭐 또 발행 금지 이런 법안 또 제출한 것도 있기는 하던데, 자, 일단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뭐 디지털 유로화, 디지털 위안화, 디지털 달러, 디지털 원화, 디지털 엔화 등등 좀 대표격인 화폐들도 국가에서 다 좀 슬쩍슬쩍 건드리고는 있죠. 지금 당장 뭐 출시를 한다거나 분명히 해결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, 이슈가 계속 좀 만들어지긴 하지 않나.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6월 WWDC 혹은 이번에 MWC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메타버스도 체크를 좀 하고,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MP 같은 경우에는 6,000원 구간, 요 구간부터는 좀 슬렁슬렁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시나인터텍, 뭐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, 맥스트 등등 얘네들은 좀 낮은 자리 온다 싶으면 항상 좀 좋게 보는. 그다음에 원전 오염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도 눈에는 계속 좀 둡시다. 얘네가 상승 추세 자체는 그래서 좀 뭐 종목들이 당연히 시총도 작아요. 뭐 1,000억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기는 한데, 뭐 차트 포지션상 얘네가 손해를 볼 수 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갖다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수산물 중심으로 갖다가 계속 체크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에는 시장 자체가 결국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강했던 애들, AI 뼈대 있던 애들 또 치고 올라가는지, 그 다음에 얘네가 못 가고 좀 버텨주기만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종목들이 또 순환매 나오는지, 특히 이제 MWC도 또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
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상승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한데, 엔비디아가 이제 또 그 그래픽 카드 뭐 이게 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반도체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. 자, 그래서 뭐 AI 반도체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, 뭐 넥스트 칩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도 있죠. 그 다음에 저출산은 시간에서 이제 좀 많이 갭을 이미 준 상태여가지고 좀 건드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그 원격 진료부터 해가지고 좀 저출산 관련 정책이나 뭔가 이슈거리들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가 뭐 하루 정도 좀 테마 형성하면서 자리 잡나.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걸 빼먹을 뻔했다. 알뜰폰 뉴스가 있긴 있어요. 알뜰폰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이긴 한데, 제가 알뜰폰 이슈 테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일단 혹시라도 요게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세종텔레콤이 있죠. 그래서 옛날부터 뭐 제4통신사, 근데 얘가 환기 종목으로 바뀌었어요. 세종텔레콤이랑 뭐 아이즈비전, 얘네들이 근데 상태가 다 안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뭐 아이즈비전, 세종텔레콤, 인스코비, 근데 이제 보통은 세종텔레콤이 대장을 하기는 하는 테마이긴 합니다. 그래서 SKT, KT, LG U 플러스 독점 깬다. 공정에서 뭐 이제 지원금 상한 30%로 상향 추진. 근데 통신사가 정말 솔직하게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부각되나. 그래서 AI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로봇도 계속 최근에 움직임 좋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 버텨주면서 KPF, SBB 테크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실적도 있고, 그 다음에 로봇으로 이슈 엮을 수도 있는 애들이죠. 삼성에서 뭐 인수합병도 있고. 그래서 요것부터 해가지고 뭐 로보티즈,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주들, 어제 뉴로메카가 상한가를 좀 보냈고, 그래서 그런 로봇 섹터부터 해서 2차전지 뭐 리튬 관련주, 오염수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은 계속 좀 그래요. 결국에는 뭐 제일 위에 올려두고 봐야 되는 거는 AI. 뭐 얘네는 진짜 뭐 시장에서 지금 신처럼 군림을 하고 있고 무너지질 않고 있죠. 그래서 AI를 제일 위에다 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섹터, 얘네 두 개를 좀 어느 정도 위에다 두면서 플러스 2차전지 쪽, 이렇게 좀 순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서 오늘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